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자, 과연 이 시간 어떤 종목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용의주 함께 포착해 보시고요.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타깃주까지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현장에서 수사에 임해주고 계시는 우리의 반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올레드 반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쉽지 않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파랗게 눌리고 있긴 한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금일 국내 증시는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행렬의 숨고르기 흐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100선을 내주면서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갭상승은 했지만 800선을 내주면서 낙폭을 피어가는 모습인데,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은 각각 4천억 이상의 순매도를 진행 중이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인 기관의 순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개인이 9,600억가량 순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모습인데, 오후장에 얼마나 기술적인 반등이 잘 나와주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와 그리고 AI 반도체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제 엔비디아, AMD,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역시 실적 서프라이즈로 매출이나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이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당분간 AI 산업에 대한 성장은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고요. IT나 하드웨어, 반도체 중심의 단기 모멘텀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요, 사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시장이 이제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차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승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종목별 옥석 가리기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후장에는 외인 수급의 변화와 AI 기대가 지속되는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 지수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시장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 부분 잘 체크해보자고 설명 주셨으니까요. 작전 세울 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말씀을 주셨던 이 타깃주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반장님? 네, 어제 타깃주는 바로 클로봇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자율주행 로봇의 실전 강자이면서 AI나 물류를 기반으로 한 진짜로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공공시장의 플랫폼화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방송에서 안내드리고 저희 작전본부방에서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공개 이후에 오늘 아침부터 10%대 강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좀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살짝은 동좌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작전 본부방에 오시면은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내 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10%대 상승이 나왔을 때 사실 저희는 일부분 수익을 챙기고 시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낮은 가격에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싸게 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클로봇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잘 나와줬습니다. 6%대 갭상승이 나와서 장중 10% 넘는 이런 상승 흐름이 보여줬었는데, 지수 흐름에 소폭 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트 캔들을 보시다시피 5위평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는 모습들, 그러면서 좀 저가 매수세가 같이 들어와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첫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선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등 시에는 정고점, 제가 정고 돌파 이거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고 돌파 시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좀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어제 타깃주 바로 클로버지였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후로 오늘 아침에 약 10%가량의 수익이 이미 나왔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따라붙기 위해서는 우리 작전본부에 꼭 합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타깃주 클로봇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용의주들도 한번 포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용의주로는 역시나 SK 하이닉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3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반장님, 그 30만 닉스 그리고 윗구간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와도, 이제부터는 추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까지 갈까? 삼성전자를 제칠 수 있을까? 많은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의 첫 번째 용의주는 AI의 심장을 만드는 회사인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요,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핵심인 HBM 시장을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메모리 산업에서도 확실하게 1인자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AI 서버와 고성능 CPU의 필수 부품인데, GPT라든가 클로드나 이제 미니저드 같은 그런 AI 서비스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HBM 없이는 AI도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 기술을 선점한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신고가 랠리와 외국인의 러브콜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43% 이상의 급등을 하면서 오늘은 사상 최고가인 30만 원의 벽을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최근 한 달 기준으로 1조 8천억 이상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 준 상태고요. 거기다가 오늘 누적으로 보면은 올해 이제 2조가 넘는 순매수로 삼성전자보다 사실 압도적인 자금 유입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과 기술에 기반한 신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사실 줄줄이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어요. 맥커리도 그렇고 한국투자나 KB나 전부 다 이제 줄상향을 하고 있는데, 시총의 그 삼성전자랑 지금 하이닉스의 시총의 격차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이제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을 보면은 조금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27년의 예상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4배 이상의 성장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부분에서의 실적은 벌써 삼성전자가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상태죠.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수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주가도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시총을 보면 현재까지 360조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제달 기준으로 보면 한 200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삼성과 하이닉스의 격차는 300조 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년 전에 8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하락을 한 거고, 하이닉스는 1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시총 1위를 위협하는 날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잠깐 보면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30만 원을 이제 터치한 이후에 잠깐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작년 5월 달에 24만 원대 고점을 한번 경신한 다음에 그래도 한 꽤 오랫동안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가격에 온 종목들은요, 보통 이런 박스권의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 줍니다. 이 박스권 바운더리를 보시면은 16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보시면은 거의 8만 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2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한 번 더 32만 원 선까지는 단순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30만 원에서 한 32만 원 선이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 구간이 나올 수가 있고, 그 구간을 또 조정 이후에 돌파가 강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한 40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외국인이 끌고 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로는 이 밑에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인의 수급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엔비디아, HBM 퀄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지금 같은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는 이어질 전망이고, 잠시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추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한 달 동안 4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늘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지속해서 매수하는지를 포인트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용의주 SK 하이닉스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는 우진엔텍입니다. 반장님, 오늘 고리 1호기 해체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나는 날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진엔텍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시각화해주는 그런 장비로 유명하죠.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원전 해체 영상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일의 이제 G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감마레이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감마선을 시각해주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즉 방사능을 눈에 보이게 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G캠 같은 경우는 우진엔텍이 유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해체 작업에 있어서 눈과 같은 존재로 향후 모든 해체 프로젝트에서 필수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겠죠. 거기다가 이제 해체 시장은 사실 이제 시작이죠. 오늘 이제 국내 첫 해체 대상인 고리 원전 1호기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해체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해체 승인이 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전국적으로 2050년까지 200기 이상의 원전이 해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곧 우리나라로, 그리고 우진엔텍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 업체의 구매 의향서까지 받은 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산 원천 기술로 글로벌 레퍼런스를 준비 중인데, 향후 고리 1호기 수주가 이게 성공이 된다면은 기술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도 노릴 수 있는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장중에 슈팅이 한 차례 있었죠. 이거는 이제 고리원전 해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있는 건데, 앞서서 우진엔텍은 좀 좋지 못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하락세가 좀 짙게 갇혔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작년 8월 달서부터 조정이 좀 있는 상황이었고, 요번에 이제 그 조정 구간을 돌파해 주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원전 쪽이 사실 이제 이슈가 좀 받다 보니까 원전 해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SMR이라든가 우리나라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붙으면서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고리원전 해체에 대한 부분들로 이슈들이 좀 붙어주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앞서서 깊게 눌렸던 구간을 이제 탈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해체 소식이 나온다고 쳤을 때는 이 구간을 빠르게 탈출을 할 수 있을 거고, 해체를 좀 못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글로벌 SMR이라든가 그런 글로벌 원전 이슈에 좀 기대서 가야 되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 오늘 뉴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두 번째 용의주 바로 우진엔텍이었습니다.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우진엔텍의 기술력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요. 오늘 과연 어떤 이슈가 불거질지 또 과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용의주들 함께 포착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작전명 올레드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타깃주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작전명 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서는 인프라의 부활, 그리고 실적 레벨업 예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어제 타깃주로 수익 챙기신 분들께는 꽤나 궁금함이 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장님. 오늘 이 타깃주 어떤 단서들이 또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키워드를 보시면은 제가 인프라의 부활이다. 그리고 실적 레벨업 예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단번에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건설이라는 단어는 오래됐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의 건설과 예전의 건설은 좀 많이 다르죠. 이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 인프라,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그걸 지을 새로운 도구도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타겟주는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캐치하고 움직여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콘크리트를 옮기고 펌프가 하늘을 가르면서 뭐 전 세계 시장을 자동화하고 있는 진짜 강자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수요 폭증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로 인프라의 부활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북미 쪽을 좀 보시면요. 북미 쪽에서 지금 열심히 집을 짓고 전선을 깔고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무거운 장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타겟주는 콘크리트, 펌프카 시장 점유율 1위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탑3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고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과점 시장에 있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 중심에 서 가지고 공급자는 줄고 건설과 인프라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이미 검증된 장비로 시장을 꽉 잡은 플레이어가 누구냐고요? 이거 바로 오늘의 타겟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실적 부분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볼 수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기준으로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7%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8%, 영업이익률 한 18% 정도 기록을 했는데 특이할 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70%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외국에도 팔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거기다가 북미 시장에서만 50%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중동이나 이제 남미나 호주 등 신사업 확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는 폭증하고 수출은 중심이 되면서 고부가 장비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이 조합이 만드는 실적은 단순한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레벨업에 이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두 번째 키워드인 실적 레벨업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 능력을 20% 이상 끌어올릴 수 있게 캐파 증성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보다 더 팔릴 수 있다는 뜻인데 그리고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초창기 수요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크라 재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건설과 인프라의 끝판왕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수년간 펼쳐질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 기업의 이제 고사양 장비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런스키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휴전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밖에 남지 않았겠습니까? 딱 이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술을 갖고 있고 적절한 글로벌 입지까지 모든 게 갖춰진 타이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것도 흐름 좋습니다. 오늘도 흐름 좋친데 현재 좀 반등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여태까지는 이제 건설 쪽이나 그런 쪽 흐름들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이제 작전본부방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건설 쪽이 지금 힘이 붙고 있고 인프라 수요라든가 정책 이슈들이 지금 틈틈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국내에 그치는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글로벌로 뻗쳐나가는 회사들은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래 그 수급선을 보면은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고점 구간에 있었던 외인 기관의 수급과 그리고 현재 외인 기관의 수급을 비교해 보면은 주가는 더 아래에 있는데 수급은 점점 커져 나가는 시세 분출을 초입에 두고 있다라는 거겠죠. 거기다 오늘 박스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번에 이제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한 번 더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제는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요. 기계의 자동화가 건설을 이끌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자동화를 현실에서 구현해왔던 기업이 바로 오늘의 타깃주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상태고요. 현장형 자동화 플랫폼의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건설 자동화의 시총, 리레이션이 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 인프라라던가 전력과 데이터 센터의 붐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우크라 재건이라는 초장기 수요까지 어떻게 보면 이 흐름에서 기술도 실적도 시장도 잡은 기업은 많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은 말이 아닌 숫자로 증명된 어떻게 보면 건설 자동화 실전주인데 이 기업이 뭐라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아래 QR코드를 타고서 저희 작전본부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이제 전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오셔서 오늘의 타겟주도 받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클로봇도 저가 매수 타임이 한 번 더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작전본부방에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시장은 조정이지만요. 추세는 상승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 작전본부방에서는 모두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오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바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오늘의 타깃주입니다. 타깃주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해서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올레드 반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